지금 푸틴이 하는 짓은 뭐냐면 삼탄에게 뺨 맞고 삼탄 아한테 뺨 맞은 거 아제르바이잔까지 우크라이나에 분풀이 하는 겁니다. 간단히 다시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완전히 다른 마음입니다. 중국으로 하는 중국 가스관 쌩쌩 가동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트랜스 카스피 가스관을 추진해서 카스피해를 바닷속으로 건너서 아까 아제르바이잔에 연결을 하면 아제르바이잔의 사우스 카스피안 파이프라인 거기다가 연결을 딱 시키면 그게 곧바로 남북 가스 회랑으를 쫙 타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추진하고 또 여기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이 동남쪽으로 아프간 그거 거쳐서 파키스탄 그거 거쳐서 인도까지 집어넣는 그 파이프라인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러시아 앞에서 태도만 공손한 거지 계산 속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저게 이제 러시아한테 무슨 느낌을 주냐면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어느 회사 심부름 때문에 2005, 6년경에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에 제가 그 모스크바를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비즈니스가 엮이니까 그때 다 FSB, 그러니까 KGB 출신들이 다 벤츠 몰고 다니면서 사업할 때 저도 만날 수밖에 없죠. 이 애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우리 무슨 얘기했는지 아냐 그래서 모르겠다. 나 이제 러시아 말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고 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투르크메니스탄에 지금 뭐 가스전 카스피해 근처에 지금 가스전 뭐 석유전 개발해야 되는데 그거를 개발하는 회사를 오프쇼어 컴퍼니를 스위스 제네바에 만들고 시작하자 그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앉아 있는 KGB 애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전이나 석유 그 전을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물건으로 생각하더라고요. 15, 16년 전에. 그런데 바뀐 거예요, 이제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지 맘대로 러시아 통하지 않고 막 팔고 있어. 그러니까 모락모락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타지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저게 러시아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나라였는데 이게 거의 중국 식민지예요. 예를 들어 타지스탄은 저게 석유가스가 잘 안 나옵니다. 최대 자원이 금광, 은광인데 저게 중국이 다 먹었어요. 중국이 운영해요. 타지스탄 군대는 중국 무기를 씁니다. 타지스탄 안에 중국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안에. 그러니까 다 중앙아시아가 다 뿔뿔이 자기 품에서 다 떠나고 있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은 슬금슬금 유럽과 중국의 견눈질 중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특이해요. 저기 지금 저 3탄 중에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이 거의 한 4천만 가까이 됩니다. 아마 농지 비율이 좀 높은 모양이에요. 농지가 큰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출량이 작아요. 가스 수출량이 작아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아까 그 그러니까 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출발하는 그 라인에 실어가지고 좀 수출해요. 일부 중국으로. 그리고는 별로 수출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형 사고 쳤죠.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푸틴이요.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사람을 못 구해요. 그래서 용병그룹 와그너를 쓰는데 용병그룹이 이게 용병그룹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러지? 인력 공급 회사.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아프간이나 이라크 같은 데에 거기에 병력을 집어넣어주는 그 사기업이 나오잖아요. 미국 사기업이. 사실 그런 사기업 없는데 병력까지는 없었어요. 심부름 해주고 그 엔지니어링 해주고 이런 거지. 싸우는 전투 병력은 없었다고요. 사기업이. 근데 그러니까 군대의 일부 조직을 사기업화한 거예요. 푸틴이 그 짓을 해놓고 있어요. 그게 와그너 그룹이에요. 그래서 와그너 그룹의 회장 겸 오너는 푸틴의 오른팔입니다. 그리고 와그너 그룹의 주축은 그 러시아 정보부대 출신들이에요. KGB 말고 군 보안사 같은 거. 좀 다른 조직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가 소유물이고 푸틴과 그 올리가르크의 그 다음에 국영 석유회사가 사실은 소유물이고 그 다음에 군대 일부가 소유물이에요. 근데 와그너 그룹도 사이즈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와그너 그룹을 통해서 뭘 지금 이제 그 모집을 하냐 용병을
교도소에 가서 살인 저지르고 흉악범죄 저지른 자들 모집하고 있고요. 우즈베키스탄이랑 연결된 게 있어요. 러시아 안에서 살고 있는 우즈벡 시민권자들한테 용병 오파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중앙아시아 쪽. 그런데 중앙아시아 쪽에서 그걸 음으로 양으로 하지 마라라고 오다를 때리고 있어요. 우즈벡 같으면 뭐라고 오다 때렸냐? 너 말이야. 지금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 어느 편이든 들어가서 싸우면 너 귀국했을 때 10년 감옥이야. 라고 공식적으로 정부 당국에서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안에 있는 우즈벡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계산 속이. 카자흐스탄은 대형 사고 쳤죠. 그 페테르부르크인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그때 회의에서 우크라 침공을 규탄했잖아요. 푸틴 앞에 앉혀놓고 그거 침공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돈바스랑 크리미아에 돈바스죠. 일단 돈바스에 만들어놓은 2개의 괴뢰국 그거 인정하는 거 거부했죠. 카자흐스탄은 중국으로 가는 가스관 송유관이 둘 다 쌩쌩 돌고 있고요. 거긴 송유도 할 거예요. 카자흐는. 그 다음에 카자흐는 트랜스 카스피 가스관을 해저로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EU로 가기 위한 증산을 추진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카스피해를 오가는 소형, 그러니까 중형 가스 운반선인지 LNG 운반선인지 LNG는 아니죠. 가스를 그 자체로 그냥 적당히 압축해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EU를 위해서 증산을 추진하겠다 그랬어요. 카자흐가. 그래서 이게 이제 열받아가지고, 러시아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일단 송유관 가스관을 일단 잠갔어요. 그러니까 카자흐의 기존의 러시아 쪽으로 끌어가던 송유관 가스관을 일단 잠가버렸어요. 너 한번 팔아봐, 임마.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 발끈한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가스전, 송유전 내기도 많이 투자를 해놨다고요. 우리 한국 석유공사처럼. 그러니까 야, 내 새끼 왜 건드려? 하고 중국이 발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푸틴과 시진핑이 만났을 때 이제 결투가 벌어집니다. 기싸움이 벌어져요, 이제. 자, 복잡해요. 아주 사정이. 이게 누구 편이 없어요. 그냥 막 이해관계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살벌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남은 것은 살벌한 물질주의 뿐입니다. 정말 살벌한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무슨 실크로드, 동이, 투르크, 그런 거 찾지 마세요. 일단 동이라는 건 정의가 안 되는 민족이고요. 흉노가 정의가 안 되듯이 동이가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극빈기 때 사람이 몰려 살았던 곳이 있거든요. 다 한대 사막, 온대 사막으로 바뀌어가니까 워낙 춥고 워낙 건조해서 그 몰려 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열도 따로 자기들끼리 몰려 살았고 조몽인들이 한반도 여기 호랑이, 곰, 표범이 날뛰는 아주 살벌한 한대숲이에요. 거의 유일한 한대숲이에요. 동아시아에서. 여기에 어두컴컴한 숲속에서 생명 내놓고 한판 붙는 공기가 맑으니까 물이 맑고 아주 용감한 수렵 채취인들이 25,000년쯤에 들어와서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말하자면은 그때는 이제 해수면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해가 없어요. 서해 한가운데 큰 강이 이제 보통때 말라붙어 있다가 이제 몬순 때 조금 비 오면 확 불어갖고 아마존처럼 흐르는 큰 강이죠. 서해 한가운데. 제주도도 그땐 연육이에요. 130m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의 강 건너서 제주도의 서쪽으로 그 강이 흘렀을 거예요. 저는 그걸 극동 대합류라고 부르는데 Far East Great Confluence라고 제가 붙인 단어입니다. 서쪽으로 그 강 건너서 그 물길 건너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산동보다 훨씬 아래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장쯤 되죠. 저장이라 그럴 거예요. 그 지역을. 그러니까 샹하이 위에 샹하이 바로 북쪽 거기 근처. 그러니까 샹하이 위쪽에서부터 양자강 언저리 해안으로 사람들이 살았고 그러다가 11,700년 전에 빙하가 건너니까 쫙 올라붙은 거죠. 또 저쪽에서는 어디서 살았냐면 그게 저기 터키 근처에서 살았어요. 터키 근처 따뜻한데 일부가
터키 지중해 근처에서. 그땐 지중해도 바짝 말라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흑해가 그 보스포러스 다다네스 해협이 문턱이 높아요. 그 흑해가 담하모죠. 찝찝한 그 지금 카스피해 같은 수면도 낮고 그 언저리. 얘 이제 쭉 붙어 살다가 이제 그 빙하가 녹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 초원 벨트가 쫙 열리는 거라고요. 그 유라시아 초원 벨트가. 그러니까 그 서쪽에 살던 사람들, 지금 그러니까 그 흑해 남쪽 또 지중해 언저리에 살던 사람들이 초원으로 쫙 들어왔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만천년 전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자강 이쪽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 북으로 해서 초원으로 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주가 풀밭으로 변해가니까 일부가 만주, 그 다음에 그 위로 초원으로 가서 붙고. 그런 거예요, 이게. 뭐, 티벳, 무슨 천산, 무슨 파미르요? 사람이 올라가서 사는 지가 한 7,000년 밖에 안 됩니다. 티벳 한 6, 7,000년 밖에 안 돼요. 빙하인데, 지금 그린랜드 같은 빙하예요, 거기. 어떻게 거기서 사람이 살아? 그 전에 한반도엔 25,000년 전부터 살았어요. 쉽게 말하자면 7,000년이라고 봤을 때 파미르에 사람이 살기 거의 2만 년 전부터 18,000년 전부터 한반도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본가입니다. 이 땅의 본가예요. 만주가 본가가 아니에요. 이거 참 그냥 자꾸 만주가 본가고 뭐 거기에 무슨 동이라는 이상한 종족이 있었고, 동이는 다 잡탕이라니까요. 있었다면 그 초원벨트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홍산에 가면 백인이 나오고 흉노에 백인들이 있잖아요. 그 페르시 계통들. 그게 왜 그러냐면 막 왔다 갔다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흉노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지금 추정컨대 거기에는 그 페르시아인들, 속드라 그러죠. 혹은 페르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투르크가 되는 사람들, 그 다음 나중에 몽골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뒤죽박죽인 게 흉노예요, 그게. 그래서 흉노가 이 민족의 정의가 안 된다고요. 언어 차원으로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드리면, 이 동인이 뭐니, 그거 다 맞짱 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영화 한 토막 보여드릴 텐데, 짧게 트레일러. 2000년 지금부터 20년 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정신문화 자체가 물질주의로 퇴화해 버렸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중국도 힘을 못 썼고, 러시아는 망해서 비실비실하니까 무지하게 발랄하고 심오한 데가 있어요. 정신문화가.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기들 내부에서 석유가스는 나와서 먹고 살만은 해졌는데 중국이 세지고 러시아가 힘을 찾으니까 완전히 샌드위치가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즈벡의 대통령은 1991년에서 2016년까지 26년을 지배합니다. 장기 집권을. 별로 그렇게 성취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KGB 애들 네, 또 중국 애들 앞에서 네 이러면서 이제 사회 최상류층이 그러면서 용돈벌이를 하는 사회예요. 그래도 카자흐가 튼튼해요. 카자흐는 석유가스 판 거를 가지고 계속 적립을 하고 있을 거예요. 국부로. 나머지는 부패 엄청 심하고, 카자흐도 부패 심하죠. 그러나 기본적인 몫은 떼서 적립을 하는데요, 거기는. 우즈벡은 내부에서 많이 쓰고, 가스를. 투르크메니스탄은 장사하는 게 가만히 보세요. 카스피 쪽으로 저쪽으로 빠진 데가 발랄하잖아. 기운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 그게 다 서쪽, 남쪽으로 빠진 데거든요. 뭔가 숨 쉴 데가 있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숨쉬기 어렵습니다. 러시아랑 접경을 7,000km가 접경입니다. 7,000km. 우리 두만강, 압록강, 중국 접경이 1,300km거든요. 그거의 5배입니다. 러시아랑 접경하고 있는 국경선의 길이가. 그래 얼마나 무섭겠어요. 인구는 2천만인가 밖에 안 되는데 카자흐가. 우즈벡보다 인구가 작아요. 나라는 큰데.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하면 만두에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만두라는 말이 저게 터키어나 우즈벡어랑 같아요. 우즈벡에서 저렇게 만두 만들어 놓고 저걸 만티라고 부르고요. 터키에서는 만치라고 부릅니다. 중국어 아니에요. 만두 저 중국에서 온 거 아닙니다. 중국어에서는 저걸
자오지, 교자라고 부르죠. 일본어도 아닙니다. 일본어는 중국의 일본 만두, 그 군만두 해서 먹죠, 걔들. 좀 이쁘게 만들어서 네모나게 딱 각 잡아서 만들어서. 그 일본은 만두라고 안 부르고 저기 뭐야 그 자오지의 일본 발음 규자, 교자의 일본 발음 규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만두는 어디서 온 건데? 저기서 온 거예요. 우리식으로 찐만두 먹잖아요. 중국이 만두 잘 안 쪄 먹을걸? 찐빵은 쪄 먹어도. 아무튼 저렇게 먹어요. 저기서 온 거예요. 그럼 언제 왔을까? 몽골 침공 때 왔죠. 몽골 침공 때 몽골이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시다발이 쫙 세워서 같이 들어온 게 위구르족이에요. 지금 신강 위구르, 키르기즈스탄 위구르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회아비라고 불렀죠. 정입사에 나오는 회회아비가 나한테 유혹해서 내가 하룻밤 같이 잘까 말까 고민한다. 뭐 그런 게 정입사 내용일 텐데 그 회회아비가 위구르를 뜻해요. 그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위구르가 저 터키, 투르크의 일파거든요. 위구르가. 그러니까 위구르 터키 음식이라고요. 저거 만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름이 같잖아요.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참 이 사람들 보면 불쌍한 게 2000년으로 딱 돌아가 보자고요. 제가 이제 본 영화 중에 루나파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루나파파 영화 참 잘 만들었어. 중앙아시아 배경으로. 그래서 이 감독이 누구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야 그거 불쌍한 저게 그 정말 찌질한 중국 식민지 타지키스탄 하는데 세상의 감독이 타지키스탄 사람이에요.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49살에 요절해 버렸어요. 타지키스탄 박씨예요. 박티아르 쿠도주 나라조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찍은 그럼 영화의 배경은 어디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입니다. 작품은 언제 나왔어요? 2000년 작품이에요. 당시 한국 영화만큼 좋아요. 한국 영화에 이제 2000년 이전 작품들이 좋은 게 많고 2000년에서 2010년 뭐 여긴 참 실미도 무슨 뭐 화려한 휴가 뭐 웰컴 투 동막골 완전히 영화가 그냥 썩어 빠진 개쓰레기 같은 종중 영화여서 제가 종북 영화 이상한 민족파리 영화여서 저 싫어하는데 오히려 그 전 영화들이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깊고 푸른 밤 장미이 나오는 거. 그 미국 그게 1980년대 말 영화쯤 돼요. 그리고 1990년대 초중반에 나온 영화가 서편제죠. 서편제는 굉장히 병적인 그 말하자면 성학대 그 다음에 눈 멀게 하고 요새 같으면 그거 저기 뭐 자칭 진보들이 가서 영화 걷어치우라 그럴 텐데 그때는 뭐 극찬을 했어요. 그게 그 서울에서 최초로 100만을 동원한 영화예요. 한국 영화 중에. 저는 그 영화 그 당시에 있던 병적인 걸 그대로 그렸는데 또 그 당시에 그 병적인 상황 막 판소리 가르친다라고 눈이 멀어야 소리를 잘 낸다고 눈을 멀게 만든다니까 스승이란 자가 또 판소리 가르치다 보니까 애가 요만한 여자애가 이쁘게 키니까 또 데리고 자가지고 사생활을 또 낳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 감각으로 보면 저런 병적인 변태적인 거라서 저걸 민족문화라고 떠드냐 해가지고 민족문화를 모욕하지 말라 해서 또 좌빨들이 가서 시위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오염이 덜 돼서 그냥 보고서 다 울고 그랬어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험하게 살았잖아. 험하게 살면 전쟁이 있고 사람을 죽이고 가난하고 그러면 그런 병적인 요소가 있다고요.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조선 때 좀 사는 집은 전부 조선 때 저거 아니에요. 요새로 치면은 소아성애자들이잖아. 나이가 70쯤 돼서 꼬부랑꼬부랑 되면 이제 할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 아유 할아버님 저 주무실 때 젊은 애 어린애 신선한 기운을 좀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자애들 10살짜리 애들 홀랑 벗겨갖고 넣어주잖아요. 이불 속에. 소아성애죠. 모 신문사 왕회장 짐작하실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만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뭔데? 저 사람이 낮에는 저 사람이 왕이지만 밤에는 내가 제왕이야? 그 사람 취미가 뭔데? 동기 머리 얹어주는 거.
아직 남자랑 자본 적이 없는 동기 그래서 그 사람이 머리를 얹어준 어린 기생이 그때는 기생이 있을 때예요. 1960년대니까 70년대 뭐 한 1,000명 될 거예요. 그럼 요새 기준으로 보면 그거 소아성애자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회가 각박하니까 그런 병적인 요소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병적인 요소를 뚫고서 그 눈먼 판소리 가수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가진 채 늙어가거든. 맨 마지막 장면이 그 이상한 가학적 스승을 다 넘어서서 그래서 그때만 사람을 많이 감동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그런 영화들이 괜찮은 영화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한류를 예감케 하는 좋은 영화들이 그때 퍽퍽 튀어나와요. 제가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저걸로는 이제 집으로 인디 영화로는 아주 작은 그 다음에 이런 영화 아까 말씀드린 서편제 그거보다 정말 앞서서 깊고 푸른 밤 이런 좋은 영화들이 퍽퍽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때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루나파파를 보면 좋은 영화 만들 줄 아는구나 쟤들. 그런데 20년이 지금 지난 지금 그 정신적 문화적 역량은 다 없어. 그냥 중국한테 금광 은광 다 내준 허방다리 나라, 중국 식민지 나라, 중국제 무기로 중무장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 중국의 군사기지를 유치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 그것만 남아있는 거라. 참, 그러니까 저 지역이 정말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찾게 되면서 둘 사이에 이게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갖고, 그래도 서쪽으로 갈수록 또 석유가스가 제대로 나와서 여러 가지 판로가 있는 데는 좀 정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투르크메니스탄이나 그나마 아제르바이잔처럼 또 카자흐스탄처럼 자기 목소리를 좀 내고. 근데 그거 안 나오고 저러면 그냥 키르기스스탄이나 타직스탄처럼 완전히 짜부돼 버려요.